당신 부인, 제가 알던 그분 맞습니까?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30년 전 500만 원으로 한 가족을 살렸던 그 여인. 그런데 지금 그녀의 심장이 그때 그 아기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두 남자가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껴안는 순간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걸. 이 지역의 심장이식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나 보네. 고성희의 차가운 미소가 이 기적 같은 인연을 지옥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계속해도 좋다는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 부인, 제가 알던 그분 맞습니까? 이상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복도에 울려 퍼졌을 때 박진석의 중학교 동창은 고개를 들어 이상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은 침묵이 흘렀어요. 이 지역의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진석의 동창, 이름은 윤태수였는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최은주였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서 있던 김다정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는 분이세요? 이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윤태수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윤태수도 이상철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기억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1995년 봄이었습니다. 원단 회사에 취업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금전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들 등을 돌렸었죠. 그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최은주였습니다. 최은주는 당시 같은 회사의 사원이었죠. 이상철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최은주가 먼저 다가와 물었었습니다. 상철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상철은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지만 최은주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이제 취업이 되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아내 김다정과 갓 태어난 아들 이지혁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주는 그날 저녁 자신의 집에서 모아둔 돈 500만 원을 이상철에게 빌려줬어요.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게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최은주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이상철은 위기를 넘겼고 최은주는 얼마 후 윤태수와 결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그 이후로 퇴사를 해서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이상철은 그동안 최은주에게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 번 찾아보려 했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만으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그녀가 뇌사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심장이 자신의 아들 이지혁을 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은주 씨가 우리 지혁이를.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김다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분을 아세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당신도 기억하지? 우리가 돈 없어서 갓 태어난 지혁이 데리고 길거리로 쫓겨날 뻔했을 때 나한테 500만 원 빌려줬던 그분. 김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도 기억했어요.
그때 최은주가 없었다면 그들은 정말 절망적이었죠. 하느님, 그분이. 김다정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내가 항상 말했습니다. 자신이 도운 이상철님이 나중에 크게 성공했다면 좋겠다고요. 그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상철이 윤태수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윤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아내라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때 도와드렸던 분 아들을 살릴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라고요.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고성이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병원에 왔다가 우연히 이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고성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재미있는 걸. 이지혁의 심장 이식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나 보네. 고성이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상철과 윤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껴안는 모습, 김다정이 윤태수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며칠 후 이지혁은 많이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이수빈이 오빠 곁을 지키며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도 매일 병원에 들러 이지혁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지혁아, 이제 많이 좋아졌네. 박성재가 이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지혁이 약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성재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성재 아버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박성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너가 살아있어서 내가 더 고마워. 수빈이도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수빈이 박성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우리 큰 오빠. 이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성재가 이수빈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났어. 건강해질 거야. 그때 이상철과 김다정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상철이 이지혁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혁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지혁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철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내 심장을 기증해 주신 분 말이야. 그분이 우리 가족의 은인이셨어. 이지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인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철이 30년 전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어요. 최은주가 어떻게 자신을 도와줬는지, 그 돈이 없었다면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분이 저를. 김다정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그분은 30년 전에도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너를 살려주신 거야. 이게 우연일까? 아빠는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 이수빈도 눈물을 흘리며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박성재도 감동받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그날 저녁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만나러 집으로 갔습니다. 박진석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박성재가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책을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봤어요. 박성재가 최은주와 이상철의 인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진석도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태수 아저씨를 도와주신 것도 이 모든 게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박진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수와 나도 오랜 인연이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박성재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인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고성이는 악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며칠 동안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기자님, 특종 하나 드릴까요? 전화 너머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특종인데요? 고성이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슈홀츠 그룹 박진석 회장이 돈으로 장기 이식 순서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아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기자가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고성이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박진석이 자기 재산을 넘겨주고 심장을 구한 정황이 있어요. 이건 명백한 장기 매매 아닌가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주세요. 기사화하겠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기자에게 전달했어요. 물론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서요. 순수한 기증이었던 것을 마치 불법 거래처럼 꾸몄습니다. 이틀 후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어요. 슈홀츠 그룹 회장 재산으로 장기 이식 순서 조작 의혹. 기사에는 박진석이 부동산을 넘겨주고 심장을 구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최은주와 이상철의 과거 인연, 윤태수의 순수한 선택 같은 건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오직 박진석이 돈으로 장기를 샀다는 식으로만 써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아침에 출근해서 이 기사를 봤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기사 보셨습니까? 박진석도 이미 기사를 본 상태였어요. 맞다. 누가 이런 악의적인 기사를 냈는지 모르겠구나. 박성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왜곡 보도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박진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일단 회사로 와라. 대책을 세워야겠다. 박성재가 서둘러 회사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미 언론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역시 재벌은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으로 생명을 사고 파는 건 범죄 아닌가? 장기 이식 대기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악의적인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박성재는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된 공작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박성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고성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이상철과 김다정이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지혁도 병실에서 휴대폰으로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성재가. 이지혁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수빈이 오빠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오빠, 이건 잘못된 기사야. 진실이 아니야. 하지만 이지혁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성재네 가족이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이상철이 급히 윤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씨, 기사 보셨습니까? 윤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왜곡이죠.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윤태수가 동의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내의 순수한 선택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박진석과 박성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슈홀츠 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박진석, 박성재, 이상철, 윤태수가 함께 단상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먼저 제 오랜 친구 윤태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윤태수가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박진석 회장과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제 아내 최은주는 뇌사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석 회장이 제게 부탁했을 때 저는 제 아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박 회장이 부동산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윤태수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박 회장은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와줬습니다. 그 부동산은 심장의 대가가 아니라 오랜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제 아내의 심장 기증은 순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철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지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윤태수 씨의 아내 최은주 씨는 30년 전 저희 가족의 은인이셨습니다. 이상철이 30년 전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은주가 어떻게 자신을 도와줬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지 못했는지 말했어요. 최은주 씨는 30년 전에도 우리 가족을 살렸고, 지금도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게 돈으로 산 거래라고요? 이건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는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수술이 이뤄졌습니다. 어떠한 불법도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언론사와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기사를 낸 언론사는 비난을 받았고 네티즌들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감동적인 인연이네요. 30년 만에 다시 은혜를 갚다니. 순수한 우정과 기증을 왜곡한 기자가 문제다. 여론이 역전됐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이 결과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고성희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 없어. 고성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은 윤태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두 사람이 서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석이 윤태수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어요. 태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윤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석아. 내가 고맙지. 내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난했지만 꿈이 많았던 그 시절,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이야기들을 회상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어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집 나왔을 때 기억나니? 윤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넌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살았잖아. 우리 어머니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박진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수 어머니께서 안 계셨으면 난 그때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윤태수가 박진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널 아들처럼 생각하셨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 걱정 많이 하셨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추억을 나눴어요. 그러다 윤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석아, 사실 나 고백할 게 있어. 박진석이 윤태수를 쳐다봤어요. 뭔데? 윤태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은주가 뇌사 상태가 됐을 때 난 정말 절망했었어.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 윤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내가 전화해서 심장 기증을 부탁했을 때 처음엔 화가 났어. 이런 상황에 그런 부탁을 하다니 싶었거든. 박진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내가. 윤태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들어봐. 하지만 내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은주가 아무 의미 없이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 윤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그 누군가가 은주가 30년 전에 도왔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은주도 분명 기뻐했을 거야. 박진석이 윤태수를 껴안았어요. 두 남자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오랜 우정과 아픔, 그리고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때 박성재가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윤태수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아버지, 태수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박진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성재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어요. 박진석이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도 태수와 나처럼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구나.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한테는 지혁이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됐다. 지혁이는 좋은 친구야.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이지혁이 많이 회복되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수빈이 오빠의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오빠, 집에 가면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신대. 이지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지. 엄마 미역국 먹고 싶었어. 이상철과 김다정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상철이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혁아, 이제 퇴원이구나.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다정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혁아, 너 살아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이지혁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최은주 아주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이상철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잘 살아야지. 그게 은주 씨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야. 그때 박성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혁아, 퇴원 축하해. 이지혁이 박성재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성재야, 고맙다.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지혁이 잘 챙겨야 해. 이수빈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성이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더 악의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성이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윤태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뭔가 흠집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탐정이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사장님, 윤태수 씨가 10년 전에 사업 실패로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빛났어요. 자세히 말해봐. 탐정이 보고서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2015년에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3억 원 정도 있었는데 박진석 회장이 다 갚아줬습니다. 고성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번 심장 기증도 결국 빚 때문이었던 거 아니야? 탐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좀 억지 같은데요. 10년 전 일이고 이미 다 해결된 거라서. 고성희가 탐정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판단할 테니까 너는 자료만 정리해. 고성희는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거절했습니다. 한번 실패했던 경험 때문이었죠. 고성희는 화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SNS를 통해 직접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댓글을 달고 게시글을 올렸어요. 윤태수가 박진석한테 10년 전에 3억 받았대요. 결국 빚 때문에 심장 판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순수한 기증이 맞나요? 뭔가 석연치 않은데. 악의적인 댓글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증거도 없이 왜 이래? 10년 전 일을 가지고 억지 쓰지 마세요. 친구 사이에 돈 빌려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론은 고성희의 편이 아니었어요. 고성희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성재가 우연히 고성희의 계략을 알게 됐어요.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고성희가 사립탐정을 고용한 사실을 박성재에게 알려준 거예요. 박성재는 즉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가 처음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부터 SNS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것까지 모든 걸 추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고성희가 기자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SNS 계정과 고성희의 IP 주소가 일치하는 증거 등이었어요. 박성재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성애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고성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박성재, 무슨 일이야? 박성재가 서류 봉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짓에 증거 다 있습니다. 언론 조작,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고성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야? 난 모르는 일인데. 박성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끝까지 발뺌하실 건가요? IP 주소까지 다 나와 있는데.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 당신 선택할 수 있어요. 조용히 사과하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든지.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래? 박성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순수한 사람들의 선의를 더럽힌 건 당신이에요. 고성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냥 너희가 미웠어. 너희 아빠, 너 모두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박성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게 이유예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거예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공개 사과하고 모든 걸 바로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며칠 후 고성희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카메라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윤태수 씨, 이상철 씨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이 상처받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은 완전히 정리됐어요. 한 달 후 이지혁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이지혁의 완전한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진석과 윤태수, 이상철 가족, 박성재와 이수빈, 지은호 모두 모였어요. 이상철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건강하게 모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윤태수 씨와 고인이 되신 최은주 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술잔을 들어 건배했어요. 윤태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은주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으니까요. 이지혁이 윤태수에게 다가가 깊게 절을 했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윤태수가 이지혁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지혁아. 그게 은주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야. 박성재와 이수빈이 손을 잡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박진석이 윤태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태수야, 우리 평생 이렇게 함께하자. 윤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날 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고통과 슬픔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였습니다. 30년 전 최은주가 뿌린 선의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속삭였습니다. 성재 오빠,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박성재가 이수빈의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꿈이 아니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야. 두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에서도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지혁의 심장 이식을 둘러싼 모든 소동이 마무리됐어요. 고성희의 방해 공작도 실패로 끝났고 박진석과 윤태수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30년 전 최은주가 보여준 선의가 다시 한번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상철은 매일 아침 최은주의 영정 사진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다정도 함께요. 이지혁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성재와 이수빈은 두 가족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태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여전했지만 아내의 마지막 선택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줬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는 박진석 가족, 이상철 가족과 자주 만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갔어요. 고통과 슬픔도 있었지만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선의가 있었어요. 화려한 날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따뜻한 날들이요.